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다양한 전자정보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현해주는 영상 표시 장치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 하나이자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요도 크게 확대됐고, 특히 폴더블 폰이라든지 롤러블 TV라든지 이런 혁신 제품의 기반 기술로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치사슬 전 분야를 구축한 유일한 국가라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같은 디스플레이 산업 주요국이 가치사슬 전반의 강화에 나서면서 앞으로 경쟁이 한층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남상욱 부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먼저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걸 규정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산업 지형도에서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이 TV나 그 휴대폰에 있는 이 화면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해당하고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전자제품 중에 하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LCD와 OLED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OLED가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21년도 기준으로 3.3%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력 산업으로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효자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예, 맞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TV를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TV는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브라운관 TV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접목된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발전이 빠른데요. 이 글로벌 트렌드,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추세도 계속해서 변화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브라운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이제 CRT TV라고 말을 하게 네. 되고요. 큰 TV에서 점점 얇아지는 LCD TV가 나왔고 LCD TV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LCD TV입니다. 현재로서는 LCD의 경쟁이 좀 더 심각해져서 중국 쪽에 많은 그 지분이 뺏겨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해서 OLED TV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였고 OLED TV 중심으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LED TV는 지금 혁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폴더블 폰, 그다음에 롤러블 TV 이런 것들이 LCD로서는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OLED의 중요성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OLED TV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삼성 같은 경우는 휴대폰 중심의 소형, 중소형 OLED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시장에서 TV용 OLED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OLED 시장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 브라운관 TV 같을 때만 해도 TV가 앞뒤로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판으로 돼서 말씀하신 폴더블은 접힌다는 얘기고 롤러블은 돌돌 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해왔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입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입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OLED에서 프리미엄 시장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17년 동안 이어왔던 세계 1위를 작년 기준으로 이제 2위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걸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변화된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 때문인데요. 그래서 LCD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이제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고 OLED 쪽에서도 굉장히 빠른 추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강건성과 좋은 밸류체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저희가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가 하나는 이제 조달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수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달 분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속 많은 정책절에서 나오고 있는 소부장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 소부장에 있어서 일본의 절대적인 의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극복이 많이 필요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더 이상 TV랑 스마트폰 생산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TV와 스마트폰 생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 때문에 중국에 비해 한국의 수요 시장이 좀 더 위축되어 있고 수요 기반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 1위를 빼앗겼다라고 얘기하긴 싫고요. 1위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상을 짚어봤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박사님의 이번 연구는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치 사슬에 집중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가치 사슬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는데 용어가 쉽진 않아요. 이 가치 사슬의 말의 뜻이 궁금하고 또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치 사슬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말씀드릴 때 그 제품이 단순하게 딱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부터 그 기술 개발이 된 제품을 생산할 때 그리고 생산을 위해서 여러 소부장 제품들을 조달해서 생산 시스템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요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생산의 기반을 이제 밸류체인 구조 또는 가치사슬 구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특히 전자제품 중심으로 글로벌 형태의 밸류체인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GVC 또는 전 세계 가치사슬 구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연구가 이쪽에 많은 연구를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가치사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 기술 개발, 그다음에 조달, 그다음에 생산, 마지막으로 수요 이렇게 4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생산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생산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BOE, CSOT 같은 주요 기업들이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요 패널 기업들이 소부장 기업들과 함께 양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산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패널을 생산하는가가 이제 산업 경쟁력의 가장 기반이기 때문에 생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을 연구, 개발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걸 실제로 만들고 파는 데까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맞습니다. 손에 들어가기까지 전 과정을 이렇게 사슬처럼 이어진 구조, 이것을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간략하게는 시청자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가치 사슬 전 구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가치사슬 구조는 훨씬 더 탄탄한 수준입니다. 말씀드리면 일본은 지금 OLED 중심으로 생산 양산 설비 시스템 구축에 실패를 해서 사실상 더 이상 경쟁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소부장 부분에 대해서 입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 양국가에 비해서 확실하게 앞선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초격차를 유지하고 완벽한 1위로서 계속 큰 그 지배력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중국에게는 수요, 이제 일본에게는 조달 부분에서의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일본의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부품, 그러니까 노광기나 FMM 좀 전문 예고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런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일본 기업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이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이 워낙 큰 전자제품 생산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반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설명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쨌든 가치 사슬의 전 구조를 다 보유하고 있는 매우 안정적인 기초를 갖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연구하고 만드는 데까지는 여전히 세계 최고인데. 네, 맞습니다. 조달, 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약점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LCD와 OLED 그 생산 체계가 이미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극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나씩 극복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요. 조달 측면에서는 기초 기술을 계속 연구를 계속하면서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R&D와 인력 개발을 통해서 기반을 닦이게 되면 점점 더 조달 부분에서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초 기술들이 OLED를 넘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에서도 그런 기반을 앞서 나가는데 그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는 스마트폰과 TV 중심으로는 경쟁하기에는 중국이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인 폴더블 OLED나 태블릿 OLED나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이 새로 성장하는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그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그 입지를 다시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와 닿는 얘기인데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 양산, 만약에 우리가 밀린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발 앞선 첨단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그것을 먼저 적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노력들을 기업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겠죠. 정부가 당연히 정책적인 지원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디스플레이는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새로 특별한 방법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다른 전자부품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논의되어 왔고 그 논의 방향성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이러한 논의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국가 첨단 전략기술 선정이 있는데요. 이런 선정에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잘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정책들이 언급되고 추진될 때 디스플레이도 꼭 참여하는 상태가 나타나서 정책적인 그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그 중요성을 설파를 해주셨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또 참고하시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남상욱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